안녕하세요.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당신이 우울하고 잠을 못 자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이제 세로토닌하고 관련이 있고요. 다음은 수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질 호르몬은 이제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모든 환자를 치료할 때 이 수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병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이 수면하고 연관이 많이 깊고 이 수면을 해결을 해야지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병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수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문제가 섞여 있을 때 항상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이 수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사항이고요. 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 메인 핵심 주제는 이제 멜라토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환자분들을 특히 만성질환을 기능약으로 치료하면서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의 지휘자라고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요. 저는 거의 뭐 신체 회복의 마스터 키가 바로 멜라토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멜라토닌의 그 작용하는 기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제 조절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근육량과 이런 뼈를 형성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뭐 태아의 그 태반, 태아의 집인 그 태반의 그 발달에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그런 이제 동기화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생식 세포의 그런 성숙 과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는 기능 중에서는 면역 시스템과 그 항산화 작용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시스템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뇌 기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세포를 억제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멜라토닌은 그 우리가 이제 잠자는 데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수면을 통해서 수면하는 동안에 그 수치가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그런 그 생체 리듬뿐만 아니라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이렇게 분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글로 정리를 해보면은 활성산소의 해도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뼈 형성 및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골다공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생식 기능, 아까 정자와 난자의 성수, 그리고 심혈관 쪽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면역 세포에도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체질량 조절, 이제 근육과 지방 합성을 조절하고, 이제 뼈까지, 예, 골다공증까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뇌신경을 보호해서 뭐 혈관 뇌 장벽이라고 하는 그 투과도를 조절을 해서 그 외부의 그런 독성 물질이라든가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뇌 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 이제 치매와 파킨슨병에 아주 중요하고 또 우울증하고 자폐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위장관의 그 보호하고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멜라토닌이 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억제를 해서 특히 호르몬 관련 암인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라토닌을 따로 구해서 고용량으로 이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서 세포 안에 그런 모든 기능을 거의 관장하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예,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멜라토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그 뇌 거의 이쪽에 보면 거의 중앙부죠. 뇌의 중앙부 아주 깊은 곳 중앙에 파이니알 글랜드라고 하는 뇌 조직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니알 글랜드에서 분비된다는 거, 뭐 한글로는 이제 송과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위치는 대략 이 정도 되고 이름은 송과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을 좀 알아야 되는데 멜라토닌의 그 피크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멜라토닌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잠이 잘 때 그 저녁 시간에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10시 정도에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한 6시 정도 되면 거의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의 그 피크 타이밍이 대략 뭐 보통은 한 2시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의 피크 타이밍이 너무 뭐 앞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앞에 먼저 분비되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약을 먹지 않는 이상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보통 이 멜라토닌이 이게 뒤로 밀리면서 작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이렇게 2시에 피크 타이밍이 아니라 뭐 한 4시 정도의 피크 타이밍이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레벨 수준도 낮아질 수 있고 그 피크 타이밍이 2시에 와서 한 4시간 동안 멜라토닌이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크 타이밍이 짧아지면서 작용 시간도 줄어들면서 몸이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고 염증 물질이나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몸에 계속 축적이 되면은 세포 기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생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속 이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뭐 몇 개월, 몇 년씩 반복이 되면은 당연히 그 아까 멜라토닌이 작용하는 순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라토닌을 잘 적절하게 분비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멜라토닌의 이 피크 타이밍을 2시 정도로 나오게 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작용할 수 있게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수면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수면의 우리 중간 시간, 예를 들어 처음에 잠들고 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을 딱 그었을 때 중간을 그었을 때 예를 들어 그 시간이 3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멜라토닌 피크 타이밍을 2시로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중간 시간이 시계가 이제 12시에 자서 만약에 6시에 일어나게 되면 3시가 미드 포인트 수면의 중간 시간이 되겠죠. 만약에 뭐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면은 한 4시 정도가 그 수면의 중간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자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깨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면의 중간 시간이 3시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요 포인트는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으니까 몇 시 정도에는 자야지 그 미드 포인트가 3시를 넘지 않고 멜라토닌 피크 타이밍을 2시 정도로 맞춰서 몸을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 피크 타임,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보면은 이 멜라토닌 피크 높이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수치가 거의 170 가까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70대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이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새벽에 일찍 깨고 또 잠만 이렇게 새벽 잠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런 신체 기능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더 노화가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수명이 길지 않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삶을 건강 수명을 늘리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멜라토닌 수치가 적절하게 나와서 몸을 회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멜라토닌이 나이에 따라서 줄어들면서 또 그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 불면증
진단받는 환자 비율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점의 나이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멜라토닌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낮 동안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서 최저 수치를 유지하면서 낮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요. 저녁에 이제 뭐 한 8시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주변 조명이 빛이 어두워지면서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면서 점점점 멜라토닌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정반대로 쌍을 이뤄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콜티졸입니다. 그래서 콜티졸하고 멜라토닌은 거의 기란 관계에 있어서 반대로 움직이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하고 콜티졸의 그 적절하게 조절을 이 리듬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생체 리듬에 맞춰가지고 이 일주기 리듬에 맞춰가지고 콜티졸하고 멜라토닌이 적절하게 분비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콜티졸이 그 떨어질 때는 이제 밤에는 이게 충분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늦게 콜티졸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뭐 늦게 뭐 음식을 드신다든가 밤늦게 이제 너무 이렇게 운동을 좀 격하게 한다든가 그런 뭐 뇌를 자극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생기게 되면은 멜라토닌 분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콜티졸을 올리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2시에 자는 분이 있어요. 2시에 자면은 멜라토닌이 겨우 이렇게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전혀 몸이 회복이 되지 않고 몸에 그런 산화 스트레스 염증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 병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2시에 주무시면 안 되고 10시로 땡겨서 자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제 8시간 정도 잤을 때 이게 수면 사이클인데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수면은 보통 얕은 수면, 3단계, 4단계 수면 같은 경우는 깊은 수면이라고 보고, 램이라고 해서 레피드 아이볼 무브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수면 상태를 램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꿈을 꾸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요때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이제 깊은 수면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고, 그래서 초반에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수면이 이루어졌을 때 몸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깊은 수면에 빠지는 게 아주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상당히 많이 우리 몸이 회복이 될 것인데, 이렇게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고 피크 타이밍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같은 경우가 피크 타이밍이 되고 그 전후로 해가지고 깊은 수면에 충분히 들어가야지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일단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우리 눈을 통해서 망막을 통해서 뇌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뭐 누클레우스 라페라고 하는 곳에 자극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에 의해서 낮 동안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제 반대로 밤이 되면은 이제 망막을 통해서 빛의 자극이 없게 되면은 이 망막에 통해서 이제 아까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이 자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고 우리는 이제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리셋이 되고 염증 물질도 조절하고 뭐 암세포도 제거를 하고 뭐 근육이나 뭐 지방세포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루에 24시간 중에 24시간 동안 해가 떠 있으면은 너무 뜨겁고 그리고 뭐 지구 전부 다 이제 사막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밤과 낮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낮 동안의 활동이 있으면은 어떤 소모를 하고 에너지 쓰는 활동이 있다면은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리듬을 갖추고서 생체 리듬을 갖추고서 살아가는 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지 계속 밤새도록 일만 하고 휴식도 안 취하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병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요 트립토판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립토판은 이제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분해시켜서 트립토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트립토판이 이런 대사 과정을 통해서 세로토닌까지 진행이 되고요.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하고 별개가 아니고요. 이 세로토닌이 더 대사가 되면은 어두워지면서 이런 효소 활성화가 되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됩니다. 즉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있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고,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려면은 이 빛을 충분히 봐야지, 낮에 빛을 충분히 봐야지 세로토닌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빛을 충분히 태양빛을 쬐야지, 햇빛을 쬐야지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수면 치료를 할 때 햇빛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립토판, 그리고 낮에 나오는 세로토닌, 밤에 나오는 멜라토닌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중간에 이게 대사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군, 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비타민 C, 그다음에 아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물질들을 좀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이 또 중요한 장기가 있는데 바로 장입니다. 장 같은 경우 장에서 세로토닌이 뭐 거의 90%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멜라토닌 또한 위장관에서 그런 뇌 송과체보다 400배 정도 많이 농도가 훨씬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과체 이외의 장기 중에서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고 있는 장기가 바로 위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지 못한, 장에 염증이 있고 장누수가 심한 사람은 당연히 잠을 자기가 힘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잠을 이제 빛이 어두워지면은 눈을 통해서 이제 자극이 뇌로 가게 되고요. 바로 송과체로 이어져 가지고 멜라토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슈페리어 서비칼 강글리온이라고 하는 이 결절을, 뇌 조직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 쪽이 안 좋은 분들이 목 일자목이나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목이 건강하지 않는 분도 멜라토닌이 잘 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면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도 중요한 불면증 치료의 하나의 그런 큰 그 치료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중요하다는 거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여기는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 트립토판이 이제 대사가 되면은 세로토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로토닌이 이제 엔자임 효소에 의해서 더 진행이 되면은 이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대사가 돼서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는데, 이 트립토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멜라토닌으로 쭉 가면은 좋겠는데, 이 트립토판이 그 염증 상태가 되면은 이제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이 비타민 B3로 이렇게 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DO라고 하는 엔자임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트립토판이 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으로 안 가고요. 요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DO 요쪽으로 대사가 하나 더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주로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염증이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내에 안 좋은 세균이라든가 장누수라든가 환경오염,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물질,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불균형이 생겨서 심리적인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이런 효소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멜라토닌으로 안 가고 또 나이아신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조절을 하는 게 상당히 결국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처방하는 약품이 이제 비타민 B3를 처방을 해서 여기를 이게
네가티브 피드백을 줘가지고 여기를 억제시키고요. 그 외에 이제 엽산, B9이죠. B6,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비타민 B12, 여기서도 또 B6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서 멜라토닌이 잘 형성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제잖아요. 보조제이고 핵심은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기는 반응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장내 세균, 장누수, 중금속, 환경오염 등등 다양한 그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조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는데 이 빛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희미하고 얕은 불빛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피크 타이밍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이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빛은 그래도 조금 멜라토닌 분비가 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밤 동안에 이렇게 밝은 빛을 쬐면은 이제 멜라토닌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햇빛을 블루라이트, 밝은 빛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암막 커튼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9시 정도 되면은 밝은 조명은 다 끄고요. 간접 조명으로 바꾸기도 하고 호박색 조명, 블루라이트가 거의 없는 호박색 조명을 조금 켜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시 정도가 되면 최대한 어둡게 해서 빛 노출을 최대한 줄여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잘 분비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늘리는 것이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높여가지고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또 세로토닌까지 같이 잘 분비되게 해서 우울한 기분까지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햇빛을 충분히 보면서 걷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한 2, 30분이라도 아침 일찍 햇볕을 쬐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을 보충제로 먹거나 아니면 단백질, 뭐 콩이라든가 아니면 그 육류, 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 가금류, 육류라든가 그런 것을 삶아서 먹거나 그렇게 하셔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 B군하고 비타민 C를 보충하는 게 좋겠고 특히 비타민 B3가 충분히 들어있는 걸 특히 한 500ml 정도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으로 드시면 수면 장애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 쪽으로 소화하는데 자꾸 혈액순환이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 쪽으로 뇌척수액이 더 작용하고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의 세균이라든가 장 누수 같은 그런 염증 반응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9시부터는 이제 조명을 확 낮추고 블루라이트 백색 조명은 줄이고 이제 호박색 조명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잠자기 전 뭐 한두 시간 전에는 거의 이제 암막 커튼 이런 걸 이용해서 암흑 상태로 만들고요. 유튜브나 TV 시청을 금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뭐 10시 넘어서 보고 있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멜라토닌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거북목, 목이 안 좋은 경우에도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뭐 통증 치료를 한다든가 교정 치료를 해서 목을 조금 회복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수면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반신욕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느린 호흡법을 이용해서 교감신경을 좀 더 낮추는 그런 방법을 또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그 비타민 B군하고 C뿐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보충제를 원하신다면 태아닌을 섭취하거나 트레온산, 마그네슘, 그리고 멜라토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게 수면을 관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영양소를 이렇게 안내 받으시면은 그 수면제 먹고 부작용 생기는 것보다 우선 이런 영양소 보충제를 이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그 멜라토닌을 먹었을 때 수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제가 사용하는 그 웨어러블 반지가 있거든요. 그 반지를 통해서 어떻게 수면 패턴이 멜라토닌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